오늘 경기는 리버풀을 상대로 테나흐 감독이 경기를 아주 잘 준비해 왔어요. 보통 리버풀이 왼쪽 혹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반대편 측면에 있는 풀백이 아주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죠.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면 그때 반대편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풀백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반대편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플레이가 리버풀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는 아놀드, 왼쪽에서는 티아고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패스가 티아고, 오른쪽에는 아놀드, 이렇게 롱패스가 좋은 선수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한쪽 측면으로 상대를 몰아넣고 반대편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러한 이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의 롱패스가 계속해서 부정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오늘 경기 티아고가 없으니까 티아고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는데 티아고의 부상으로 밀러가 나오면서 왼쪽에서의 빌드업 자체가 불안해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티아고가 없을 때는 그래도 파비뉴가 뒤에서 티아고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파비뉴가 반대편 측면으로 롱패스를 정확하게 보내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경기 전에 클롭 감독이 파비뉴가 1라운드, 2라운드 그렇게 폼이 최근에 좋지 못했고 전술적인 선택으로 파비뉴를 빼고 핸더슨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시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핸더슨도 파비뉴처럼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해주는 롱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밀러도 티아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지 못하면서 반대편 측면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에서는 아놀드가 컨디션이 안 좋고 왼쪽에서는 티아고가 없다 보니까 밀너와 핸더슨이 나와서 이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나가는 롱패스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버풀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압박하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져요. 오늘 이제 맨유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날두를 빼고 엘랑가를 투입했죠. 그러면서 최전방에 레시포드, 엘랑가, 오른쪽에 산초, 이렇게 전방에 젊은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전방에서 리버풀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맨유가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리버풀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다면 맨유의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리버풀이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패스가 없다 보니까 맨유가 압박하기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리버풀이 맨유의 압박에 계속해서 당황하는 모습들, 그리고 패스가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한쪽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반대편에 있는 풀백이 아주 높게 올라가요. 왼쪽에서는 로버트슨, 오른쪽에서는 아놀드가 높게 올라가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놀드가 높게 올라갈 때도 있고 살라가 측면으로 빠지고 아놀드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형을 취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른쪽에서 전개될 때는 로버트슨이 높게 올라가고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아놀드가 높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리버풀이 방향 전환 패스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맨유에게 볼이 빼앗기게 되면 이 반대편 측면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맨유가 오늘 좋았던 건 볼을 빼앗자마자 반대편 전환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플레이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에릭센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리버풀의 측면 공간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호날두가 빠지고 레시포드, 엘랑가, 산초 이렇게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볼을 끊어냈을 때 빠르게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에릭센과 부페의 패스를 받아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더군다나 리버풀은 중원에서 핸더슨, 밀러, 엘리엇 이 세 명의 조합이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도 많았어요. 방향 전환 패스도 안 되고 그리고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맨유에게 볼이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반대편 측면 공간이 열리면서 맨유는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연쇄작용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리버풀의 측면 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요,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고 있죠. 로버트슨이 공격을 전개할 때 조고메스, 반다이크, 로버트슨 이렇게 후방에 3명이 있고 반대편에 있는 아놀드가 아주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놀드가 높게 올라가면서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고, 이때 맨유의 선수들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기서 리버풀의 의도는 맨유가 왼쪽으로 쏠릴 때 이때 방향전환 패스를 통해서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겠다, 이거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안 됐던 건 뭐냐, 패스가 나가지 않고 맨유에게 볼이 빼앗기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로버트슨이 달려나가는 밀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맥토미니가 볼을 잘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을 끊어내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볼을 끊어내는 순간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맥토미니가 볼을 끊어냈죠? 근데 이 순간 로버트슨, 반다이크, 조고메즈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때 아놀드가 너무 높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반대편 측면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반대편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조고메스가 측면으로 움직여줬는데 반다이크가 레시포드를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리버풀의 수비 라인 사이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측면으로 나가있던 조고메스가 부패를 마크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 다음 장면을 또 보면요, 순간적으로 조고메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연하게도 측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엘랑가가 빠르게 측면 공간으로 달려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수비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맨유 입장에서는 로버트슨 쪽에서 볼을 빼앗아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놀드의 빈 공간으로 볼을 보내준다. 이러한 플레이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엘랑가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졌었죠. 이 장면 또한 맨유의 공격적인 의도가 완벽하게 발휘된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시면 리버풀이 아놀드가 있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패스 미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패스 미스가 나오자마자 에릭센이 곧바로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초가 측면 공간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죠. 이 패턴이 오늘 맨유가 공격 패턴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볼을 빼앗자마자 빼앗은 지역의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주자. 이게 오늘 맨유의 의도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로버트슨이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늦어요. 아놀드 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로버트슨이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대편 측면 공간이 크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산초가 에릭센의 볼을 받아서 침투에 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이 나올 때도 사실 파비뉴의 공백이 또 아주 크게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핸더슨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되었을 때는 패스 미스도 사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파비뉴처럼 볼을 관리해주는 플레이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더슨, 밀너, 엘리엇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왔던 경기였거든요. 이 장면에서 그냥 공중볼을 여기서 핸더슨이 컨트롤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핸더슨이 여기서 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어이없게 맨유의 공격수에게 그냥 볼을 건네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공격을 위해서 라인이 높아져 있는데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온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샬이 핸더슨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나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여기서 리버풀의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실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리버풀의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스쿼드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부상이 많이 나왔다는 거, 이 측면이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파비뉴 못 나오고 티아고가 못 나왔을 때 이 두 선수를 대신해서 나와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빌드업이 불안하고 방향 전환을 해주는 패스도 불안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테나하 감독이 루크쇼 대신에 말라시아를 선발로 출장시킨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말라시아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수비적으로는 살라를
잘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공격할 때는 말라시아가 어떤 동선을 보여주느냐,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시아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보면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 주다 보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에릭센이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크쇼가 나왔을 때보다 말라시아가 나와서 이 에릭센 뒤를 보좌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이 오히려 이 에릭센을 미드필더로 출전시켰을 때 수비적인 밸런스가 맞아 보였다. 실제로 경기에서도 공격을 전개할 때 말라시아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거든요.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득점 장면이 나올 때 이 말라시아의 언더래핑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죠.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에릭센이 말라시아가 뒤에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랑가가 에릭센과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아놀드와의 1대1 스피드 싸움을 했고, 엘랑가와 아놀드의 스피드 경쟁에서 아놀드가 완벽하게 패배했죠. 결과적으로는 말라시아가 올라와 있으면서 에릭센이 전방에서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 이게 이 장면에서 아주 주요한 포인트였고요.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에 크로스, 여기서 산초의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테나흐 감독이 말라시아를 루크쇼 대신에 선발로 출장시킨 것도 에릭센과 말라시아가 같이 나왔을 때 에릭센을 전진시키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점에서 오늘 말라시아를 선발로 출전시킨 것도 테나흐 감독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테나흐 감독이 오늘 전술적인 그런 플랜들을 잘 기본적으로 짜왔고요. 그리고 앞선에 호날두를 과감하게 빼면서 레시포드, 엘랑가, 산초, 이렇게 젊은 공격 라인을 구축하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주는 것도 좋았고요. 반면에 리버풀은 오늘 부상으로 빠져있는 티아고, 그리고 컨디션 난조 때문에 빠져있었던 파비뉴,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던 아놀드, 빌드업 과정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맨유의 전방 압박에 볼을 빼앗기고 역습을 당하고, 이러한 연쇄적인 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그리고 리버풀은 지금 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기 중간중간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조차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리버풀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영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버풀이 오늘 경기처럼 중원 라인에서의 패스가 안 돌아갈 때 교체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가 없더라. 그래서 맨유는 지난 라운드에서 20위까지 떨어졌던 그 아주 굴욕적인 두 번의 패배를 당한 이후에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그래도 성공을 했고, 반면에 리버풀은 초반 두 경기 무승부, 오늘 경기 패배까지 기록하면서 부진이 너무나 길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